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 병기입니다.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 신광서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서입니다. 어제 저희가 마켓 타이밍 모델을 나스닥으로 잡아서 봤고 방향 강도 50, 그다음 패닉 강도가 100%로 나와서 오늘 밤에는 분명히 방향이 나올 것이다. 특히 이제 반도체주에 대해서요. 그런데 다우와 S&P는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나스닥이 1% 넘게 빠져서 어제 네. 저희 마켓 타이밍 모델에서 예측했던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예. 다시 한번 좀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면 예. 하루 정도의 오차 범위는 있습니다. 100%는 없기 때문에 어제 나스닥 100 지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패닉 강도가 이제 100% 잡혔다고 해서 무조건 빠진다는 게 보다는 대략 한 10번 중에서 8번은 빠지고 2번 정도는 또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건 없었어요. 사실 어제 뭐 자정 넘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반도체 지원 법안 관련된 부분들 또 입법화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이틀 전에는 엔비디아였지 않습니까? 이틀 연속 조금 방망이를 좀 두들겨 맞은 이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지금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특징적인 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로블록스, RBLX, 로블록스 주가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3%로 빠졌지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16%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블록스가 대표적인 어찌 보면 메타버스의 그 관련주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좀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뜻은 실제로 이제 올라온 만큼은 다 올라왔다. 일단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다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우리 앵커님이 그래서 뭐 정확하게 좀 얘기해달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 장은 좀 빠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맞추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좀 잘 맞아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타이밍 모델을 좀 제시해 드리면서 말씀드릴 거고 전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가 별로 안 빠졌어요. 네, 다우존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CPI가 발표되는데 대부분의 이 다우존스의 이 타겟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는 게 대부분 이 CPI 물가와 연동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잠시 뒤에 마켓 타임 모델을 오늘은 다우존스 모델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어제 기술주가 많이 빠졌고 방향 강도와 패닉 강도가 강해서 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나올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포인트를 눈여겨보십니까?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보다는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뭐 오늘 아침에 이제 일부에서도 앵커 브리핑에서 이제 세 번째 단에서 OECD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해서 언급이 좀 나왔거든요. 관련된 부분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텐데 통상 이제 지난달 7월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 어제 저희가 먼저 했죠. 아,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신 매니저님 먼저 하셨습니다. 네, 어차피 같은 신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네. 경기 선행 지수가 또 다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뭐 제가 이제 월요일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프랑스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저녁 7시 정도에 발표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업데이트된 결과를 좀 공유해드리면 일단은 뭐 파란색이 미국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우리나라 그리고 보라색이 이제 중국인데. 미국과 중국, 우리 딱 세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중국, 미국, 일단 세 국가만 딱 보시면 되는데, 뭐 미국도 하향 조정됐고, 우리나라도 또 하향 조정됐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나마 중국이 이 하락의 이 각도를 보면은 그래도 서서히 뭔가 이제 뭐 급락하는 부분보다는 그 각도의 자체가 약간 좀 완만하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국하고 우리나라랑 예전에는 좀 이격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좀 가까워지고 있다. 자칫하다가 데드크로스가 직면하게 되면은 조금 이게 뭐 주가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보다는 경기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우려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근데 여기 경기 선행 지수 안에는 코스피 지수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7월 달에 그래도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코스피 증시가 2,400 한 3, 40 정도에서 마감했거든요. 월 마감 기준으로.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도 전반적인 수출 동향이 좀 안 좋았던 경우들이 좀 흐름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복잡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오늘 밤에 수요일 날 CPI도 확인해야 되고 또 내일은 또
또 여러 가지 생산자 물가지수 확인해야 되고 오늘 중국이 또 10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관건이겠죠. 이게 결국 미국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복잡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잠깐 좀 내려놓는 마음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 확실해질 때까지 추세가 뭔가 더 전환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등장인 거를. 예, 지금 하향 조정 됐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면 반등장이고 올라올 때마다 때리는 건 사실이죠.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가의 이 JP모건의 투자 전략가 중에서 코나노비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긍정론자인데 이 사람의 이제 그 부분들 그 이름을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검색하시면요. 올해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까지 해서 계속 주식 사라고 했어요. 계속 사라. 지금 바닥이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대표적인 낙관론자거든요. 이제부터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미국 주식 기준입니다. 주식을 팔고 커머디티, 원자재를 사라, 상품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리 그리고 가스, 유가를 언급했거든요. 이 대표적인 월가의 긍정론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과하게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주식 비중을 줄이고 차라리 커머디티, 원자재 쪽으로 투자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낙관론자마저도 갑자기 바꿨다.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면은 이제 세계 1위의 ETF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데 ETF를 만든 사람들이 블랙록이거든요. 블랙록 자산운용사. 이 CEO의 그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8월 3일 날 지분을 8% 보유 주식을 8% 매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음 한번 보면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재밌는 차트를 갖고 왔는데 최근 이제 주요 CEO들이라든지 정치가들이 이 SPX, 그 S&P 500 차트와 유사하게 해서 지금 그림은 나와 있잖아요. 예, 이때 언제 팔았냐? 근데 아까 레리 핑크 블랙록 CEO가 언제 팔았냐면 정확하게 코로나 터지기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그때 자사주를 매각을 했었어요. 보시면 그래서 1월 30일 날 매각하고 2월 둘째 주에 또 매각하고 그리고 나서 가까이 보시면 블랙록 그 CEO가 두 번째로 매각을 대량 매도를 하고 났을 때 그리고 나서 코로나 터지면서 그냥 쇼빔이 쫙 나왔거든요. 쇼텀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아마존 CEO도 중간에 매도하고 테슬라 CEO가 정말 그 앨런 머스크 주식 잘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S&P 500 기준으로 거의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테슬라를 팔면 주가가 움직이니까 그렇죠. 지수가 움직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네. 어느 정도 채무적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마존 CEO 또 매도하고 네. 지난번에 방한했던 펠로시도 지금 가족들이 매수했다가 엔비디아 주식도 또 고점에서 매도하고 단기 고점에서.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뭐 주요 인사들이 뭐 감이 떨어지겠지, 뭐 틀릴 수도 있겠지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보시면은 주변에 참모진들이 뭐 수십 명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블랙록 CEO도 마찬가지, 아마존 CEO, 테슬라 CEO. 주변에 회계 전문가, 세무 전문가 다 뭐 주식 전문가들 다 포함돼서 어드바이스 조언을 듣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좀 껄끄러워요. 그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어쩌면 주식을 운영한 ETF를 창설한 주도 인물 중에 하나인 이 사람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2주 전에 주식을 매각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뭐 할 라인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이게 뭐 음모론일 우리가 수도 모르죠. 있고. 예, 모르지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8월 3일 날 매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수상하다 뭔가. 이런 알고 있는 게 그렇죠. 미리 뭔가가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사실 코로나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탁 퍼질 줄은 생각을 못 몰랐죠. 했잖아요. 뭐 단발적으로 끝날 것이 생각했지만 사스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조금 주의를 요망할 자리는 맞긴 맞다. 의미가 좋습니다.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요 인사들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많이 올랐다는 인식과 함께 네. 매도하고 있는 흐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럼 저희 결론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네. 마켓타이밍 모델. 어제도 마켓타이밍 모델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오늘은 다우존스에 대한 마켓타이밍 모델을 좀 보여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주차별 모델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보면서. 자, 알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마켓타이밍 모델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우존스에 대한 마켓타이밍 모델인데 2주차가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고 네. 다음 주에 패닉 강도와 방향 강도가 좀 나오는데 8월 마지막 주에 패닉 강도가 100%네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FOMC 앞두고 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다우존스가 생각보다 덜 빠지고 있거든요. 33,000선 라인을 찍고 좀 밀렸지만 전반적 나스닥 대비해서는 좀 탄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모델을 보시면 딱 유추가 되는 게 뭐냐면 8월 4주차가 바로 8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8월만 좀 길지 않습니까? 8월 5주차가 마지막 주고 8월 29일인데 8월 24주차에 뭐가 있냐면 바로 잭슨 홀 미팅이 있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또 지표도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코스피 지수도 8월 넷째 주에 패닉 강도가 100%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뭐지 도대체? 뭔가 일이 뭐 발생하는 건가? 뭐 급등이 나거나 뭐 여기서 한번 급락이 나오든지 뭔가 이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뭐 CPI가 발표되는데 아마 이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엇갈리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 뭐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 그렇게 뭐 이번 주는 중반에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무난하게 좀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주 뒤가 조금 껄끄럽다. 예. 요날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오늘 밤에 발표된 거로에 따라서 주가가 빠진다. 빠지면 오히려 이 마지막 8월 4주차 22일 주간에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시장이 바닥을 찍고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뭐죠? 베어마켓 랠리 후반전이 시작된다는 뭐 논점이겠죠. 예,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러면 저희에게 2분의 소중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결론을 통해서 오늘 장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철저하게 마켓 타이밍을 모델을 근거로 해서 베어마켓 후반전을 좀 준비를 할 때 중요한 게 후반전의 주도주가 이방원보다는 태조 이방원보다는 이 에너지 중에서 화석 에너지 그리고 완성 음식료 관련주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주도 섹터들이 연말까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빠질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이제 그런 이 페트로리온 기업들 같은 기업들을 좀 분할 매수할 필요가 있고요. 완성 음식료 업종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CJ 제일제당이 실적으로 보여줬고 그 밑에 이제 대상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소매 가격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가격 정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2번 정도. 삼양식품. 그렇죠. 농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풀무원도 있고 그래서 가격 정가 이미 2번 이루었는데 과연 기업들이 가격을 인하할까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고? 예. 네, 안 하죠. 좋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 매니저님 유가 떨어질 때마다 관련 기업 사겠다. 그리고 음식료가 베어마켓 랠리의 끝단에 또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결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